반갑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에서 119쪽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먼저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 지구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볼까요? 지구촌 갈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원 부족, 그 다음에 영토, 민족, 역사, 정치, 인종, 언어, 종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구촌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아 내전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요, 어떤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아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요, 먼저 독재 정치입니다. 이 알-아사드가 정권을 잡아서 40년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독재 정치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 자유시리아군, 극단주의 시리아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리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세력들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재 정치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갈등입니다. 시아파, 수니파가 대립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원래 시리아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전쟁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폐허가 된 모습이죠.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재 정권과 종교 문제인데요. 이렇게 알-아사드가 40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이 생깁니다. 자유시리아군이라든지 극단주의, 그리고 쿠르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자치권을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이 정권으로부터. 그래서 본인들이 독립하기를 원하고요. 자치권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IS, 세상의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만 이 세상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다른 나라들이 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아사드 정권에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물자라든지 전쟁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요. 경제적인 혜택을 받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알-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주의자들을 도와주죠. 여기는 이제 이슬람교, 코란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쿠르드족을 또 지원합니다.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시리아군을 또 지원해요. 그러면서 쿠르드족과는 좀 뭐라 그래야 되겠노? 대립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얽혀 있죠. 이 다른 나라 외세까지 개입해서 그래서 이제는 서로 너무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많아진 상태로 오다 보니까 화해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문제점은 지금 3살밖에 꼬마 난민의 죽음에 지구촌 시민들도 움직였다 했죠. 이렇게 난민 아이가 불쌍하게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민 발생한다는 문제죠. 그래서 시리아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헤매다니는 것,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자기 나라를 떠나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민들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나 알리베드라는 아이예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알레포에 사는 7살 바나 알라베드는 SNS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올렸는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폭격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며 지방 구석에 숨는 모습들을 SNS에 올려서 세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아가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또 세 번째 문제점은요.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시리아 내전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죠. 세계화였고 다시 한번 충돌.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구촌의 대표적인 갈등 지역인데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의 다툼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고 살 곳을 잃고 대피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종교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간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또 갈등의 원인 두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이라고 이스라엘인들이 주장을 하죠. 유대교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땅이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이러죠.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조금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다신교를 믿는다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인들을 핍박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이 지역에 살지 못하고 세계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고 학구열이 높아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정치나 경제적으로 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본인들의 원래 영토를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인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곳인데 갑자기 유대인이 주인이라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게 되죠. 난민이 되게 됩니다. 원인은 영토 분쟁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의 영토니까 우리가 다시 차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왜 내어주어야 해? 이렇게 팽팽한 대립이 된 거죠. 자, 이 갈등의 문제점은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 곳을 잃어버린 팔레스타인들은 이렇게 헤매고 있죠. 아이들이 헤매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를 세워야 하는데 세우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점이 이렇게 자꾸 증폭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 문제라든지 독립국가를 세우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세 번째 갈등은요. 나이지리아 내전입니다. 그러면 나이지리아 내전의 원인은 과거 식민지였던 땅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그어진 국경선.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반듯한 이유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그어 놓은 거예요. 국경선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과거에 여기 영국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언어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나눠진 국경선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0여 개의 부족들이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민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한 나라 민족으로서 살기에는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원인은 원치 않은 국경선 때문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부족들이 언어, 민족, 종교들이 각각 달라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내전의 문제점은 첫 번째 어떻게 되죠? 7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나이지리아 내전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각 부족들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요. 경제적 격차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돼서 남쪽에 남나이지리아는 기독교가 많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학교나 병원을 많이 세워서 빨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나이지리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기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병원이나 학교를 많이 못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 격차가 커지죠. 그러면 북쪽에 사는 나이지리아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 격차 때문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갈등입니다. 메콩강 갈등이죠. 메콩강 갈등의 원인은 뭐죠? 메콩강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서 지나는 긴 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긴 강을 지나는데 이 강 상류에 댐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강 상류에다가 누가요? 중국이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한다는 거는 댐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댐을 건설해서 자신들이 물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댐을 가둬놓은 물을 자기들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댐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댐을 인해서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가둬놓고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는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주로 무엇을 많이 짓는 나라죠? 베트남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인 거예요.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다 보니까 메콩강 주변 국가들의 벼농사가 어려워져서 식량난이 생기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댐을 건설해서 여러 개의 댐을 건설했는데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왜 너네 때문에 댐을 없애야 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점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각각의 경우들에서 지구촌 갈등을 함께 국가 및 모두가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힘이 세다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국제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국가나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같은 나라 여러 민족들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이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막 분열돼 있을 때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하고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구호활동.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재난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그런 나라의 어려운 나라와 난민을 도와주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구호활동으로. 뭐 물품을 보내주거나 모금활동을 하고 기부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구호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의료진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약품을 보내는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활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촌 갈등을 중재해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갈등을 중재해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갈등을 서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갈등을 좀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서는 국가 모두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지구촌 갈등을 우리는 누가 포함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의 여러분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먼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 동영상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홍보할 수 있죠. 우리들도 뭐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SNS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홍보 동영상으로 지구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는 모금 활동 할 수 있죠.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용돈 같은 거 모아서 꾸준히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남의 나라 일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갈등도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는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반감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구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내가 알아야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지구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누리 소통망 서비스로 여러 나라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요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메콩강 그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해결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올린 노트 필기를 해오시고요. 선생님이 제시한 지구촌 갈등 해결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 두 가지를 적어 오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요. 지구촌 갈등을 함께, 그러니까 국가 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선생님이 제시한 5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온 한 가지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더 생각해서 노트에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 한 가지, 나 한 가지, 각각 한 가지씩 해서 총 2가지 적어 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